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영시 읽기의 기초, 이제 중간 과제 작성하는 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제를, 제가 지금까지 했던 과제를 작성한 요령이 있다면은, 뭐, 글을 쓰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과제를 작성을 하느냐, 예, 그런 거거든요. 예, 저는 항상 지금까지 해왔던 과제들, 그러니까 뭐, 꽤 이제 좋은 점수, 30점을 받았었던 그런 과제의 공통점이랄까? 네, 그런 게 있다면은 어떤 이제 자기의 생각을 쓰는 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강의 중에 배웠던 사상, 기저가 그 교수님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돌리거나 또는 반대가 되거나, 그러니까 약간 자기의 생각과 좀 비교할 수 있는, 예, 그런 거라든지, 혹은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그 제안하는, 예, 그런 글들을, 예, 썼는데, 그런 글들이 오히려 좋은 점수를, 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과 좀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뭐 TV나 이런 데서 이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서울의 뭐 S 대학교, 예, 거기에 있는 이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다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문서화해가지고 다 외워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예, 그런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은, 지금 제가 하는 그런 과제는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뭐 토대로 하는 거겠지만은 완전히 그것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 생각을 쓰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자신의 의견을 뭐 제시하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져오는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뭐 약간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넣고, 또 교수님이 뭔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제시를 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글이 반기를 든다거나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그 생각을 반박하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글이 아니고,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한 생각이랄까, 뭐 그런 것들을 넣으면은 확실히 다른 글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영시기의 기초에서도 저는 이제 그런 의도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영시 읽기의 기초 그 과제가 뭐였냐면, 주제는 이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시가 있거든요. 죽음에 대한 시. 근데 여기 그 시에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죽음에 관한 시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시를 쓰는 이 작가가 죽음에 대해서 의연하고, 또는 뭐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좀 의인화시켜가지고 조롱한다든지, 막 그러한 시가 이제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죽음에 관한 시는 그래요. 이 시를 쓰는 그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죽음이 어떤 대상으로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가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쓴 그 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거를 공부를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좀 이제 소개를 이제 합니다. 이 첫 번째 이제 시가 있어요. Death be not proud라고 하는 거는, 죽음이여 이렇게 자신하지 마라. 죽음이여 자신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죽음이 의인화가 되면은, 죽음은 그 모든 사람을 또는 어떤 생명체를 이게 잠식시켜버리는 그런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누구라도 죽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작가는 죽음이여 자신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 존돈의 이제 시인데요. 이게 그 자신의 시 Not Proud를 통해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통념에 맞지 않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히려 통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이 소개를 할 때, 이 작가를 소개할 때는 뭐 보통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작가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그 통념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뒤에 가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죽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존재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이라는 그 존재를 떠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존 돈이 이 시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죽으며 자신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죽음이 어느 정도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반해가지고 자신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면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죽음이 마치 자신하고 있는데 죽음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예 그 개념이 없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이제 저는 이 뒤에 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쓰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과제의 내용이고 이런 과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과제를 수행하는 그 과정뿐만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그냥 누구나 당연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고 이제 흥미로운 시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건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흔치 않아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뭐 그런 거겠죠. 제목부터 Death be not proud라며 죽음은 자만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화자는 죽음에게 말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너라고 부르는 너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야기하는 상대방입니다. 그러니까 의인화가 된 거죠. 의인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강하고 무섭다고 부르지만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죽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죽음이 의인화됐기 때문에 그 죽음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았고 또한 너는 나를 죽이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예요, 너. you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고어예요. you가 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사행의 글은 죽음을 상대방으로 하여 죽음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며 그 죽음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고 나도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특별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그 의도를 좀 전적으로 따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론이니까. 이론으로 우리가 교재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정리를 해놓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얘기를 했지만은 어쨌든 이 작품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누군가의 어떤 그 권위자에 의해 가지고 그 지식 권위자에 의해서 이 작품이 이런 의도로 쓰여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반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평상시에 죽음의 형태인 휴식과 잠으로부터 많은 쾌락을 얻으므로 오히려 죽음은 휴식과 잠보다 더 많은 쾌락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거죠. 죽으면 더 좋다. 뭐 그런 뜻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잠을 자고 싶어 하니까. 근데 잠은 무의식이잖아요.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그 죽은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죽음은 잠을 자는 것과 비슷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위인처럼 좋은 사람들은 그들의 뼈를 안식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D와 함께 갈 것이라고 합니다. D는 역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목적어로 쓰인 거예요. 목적어. 2인칭이 아니고 목적어로 쓰인 거고. 그래서 죽음은 무섭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존 도는 죽음에게 조롱하듯 말합니다. 죽음은 죽음의 의도에 의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운명, 우연, 왕, 절박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노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 스트로크라는 뇌졸중보다 양깁이나 주술이 우리를 잠들기 쉽게 하는데도 저는 거만하게 죽음 자신을 부풀리고 있냐며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양깁이나 주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잠드는데 그것을 더 찾는다는 거죠. 그것을 더 찾는데 죽음이 오히려 거만하게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 행은 존 돈이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On short sleep past, we wake eternally
and death shall be no more. death thou shalt die.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 조롱하고 무시했던 이유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적 생각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짧은 잠 이후에 더 이상 죽음이 없이 영원히 깨어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죽음이 죽어 죽음이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죠? 죽음이 의인화된 죽음이 죽어서 죽음이 이제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이제 글이 쓰여졌냐면 과제 그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이런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주제를 위 세 편의 작품이 각각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세 작품을 서로 비교 대조하세요. 이때 각 작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조를 반드시 포함해서 서술하세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예요. Elegy written in a country churchyar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레이의 Elegy written in a country churchyard는 이름 없이 살다가 죽은 평범한 이들의 삶을 마감하며 종교에 귀의하는 내용입니다. 무덤의 비문에 쓰인 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의 죽음에 비해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즉 처음에 Here rest head upon the lap of earth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그 휴식하는 그의 머리가 있다. 위에 어디에? 지구의 무릎 위에 라는 것으로 편안하면서도 그가 비록 알려지지 않았지만 품에 놓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죽음을 묘사하며 뒤에 이어갈 내용들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또 미천한 평범한 젊은이에 대해 fair science는 찡그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학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멜랑콜리든 우울증보다는 사물 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지적인 힘을 의미한다고 해요. 멜랑콜리는 이제 우울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가 통찰력이나 창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페어 사이언스와 멜랑콜리는 의인화되어 미천한 젊은이를 거창하고 화려하게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띄우지 않고 칭찬하거나 평가하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히 뭔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의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의어. Large was his bounty, his soul sincerely는 그가 어떤 태도로 살았고 그의 죽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에 대한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큰 보상을 그에게 보냈는데 이것은 youth, 젊은이가 불행에 눈물을 주고 하늘로부터 친구를 얻을 수 있는 관대함과 진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보상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신의 품속에 있는 상태로 놓아두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한 구절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시. Crossing the bar. 테니슨의 Crossing the bar는 육지와 바다 사이에 퇴적작용으로 생긴 긴 막대 모양의 장소를 건너서 바다로 가는 것을 죽음으로 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 과정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Sunset and Evening Star. 이것은 해질녘 그리고 저녁 무렵에 보이는 별, 서쪽 하늘의 금성을 말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나를 부르는 명확한 소리는 죽음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바다로 나가며 지나가게 될 그 순간에 바는 흐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고통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고 자신이 죽을 때 두렵거나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배운 내용뿐만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 작품을 좀 읽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꼭 반드시 그대로만 적을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느낀 대로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을 움직이면서 잠든 것 같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든 누군가든 죽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시면에서 끌어낸 그것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죽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로써 죽음을 의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죠? 죽음 갈 수 있다. 여기에 이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다시 해질녘 그리고 밤 종소리로서 시간의 흐름 후에 어두워지는 것으로서 죽음을 말합니다.
해질녘이 되고 밤에 종소리가 나고 또 어두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간의 수명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 끝이 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승선하여 배를 타고 나갈 때 더 이상 이별의 슬픔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또 시간과 장소의 한계에서 물결의 흐름이 나를 멀리 떠나 보낸다고 하더라도 바를 넘을 때 신을 만나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I hope to see my pilot face to face when I have crossed the bar. 자, 이것을 통해서 결국 죽음에 대해 초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마땅히 지나야 할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이끌었던 존재를 보고 싶어 하며 오히려 죽음을 기대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런 걸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냥 제가 느낀 거예요. 이게 뭐냐, 나는 이제 원하는 거예요. 뭐를? 보는 것을. 나의 파일럿이라고 했는데 나의 파일럿은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런 이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페이스 투 페이스는 이제 면대면 직접 만나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 바를 건너갈 때. 바는 뭐예요? 그 죽음 사이에 있는 거죠. 내 삶과 죽음 사이에 이 바를 건너가면은 이제 죽게 되는 건데, 그 바에서 딱 그 찰나에 신을 만나고 싶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편의 죽음에 대한 시는 종교적인 시각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Death Be Not Proud는 죽음 뒤에 사후가 있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기독교적 교리의 근간이 있는 것이며, 엘러지 리튼 컨트리 처치하드는 교회 경내 묘지가 표현되었듯 죽음이 신의 품에 있는 것으로서 신의 영역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크로싱 더 바는 삶을 이끌고 죽음까지 이끈 마이 파일럿, 즉 자기 신을 만나기를 희망하는 것에서 신의 존재나 죽음 건너편의 존재를 생각합니다. 이 시들은 죽음을 의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Death Be Not Proud는 오히려 죽음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공포나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잠이나 휴식보다 더 좋은 기쁨을 주는 것으로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러지 리튼 이너 컨트리 처치하드는 죽음이 하늘에 의해 의도되는 것으로서 한 젊은이의 죽음을 통해 설명하는데, 그에게 그가 원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죽음이 삶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크로싱 더 바는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신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신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제 생각이고, 대부분 내 생각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재에서 설명하는 그 내용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 거죠. 그 틀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